안녕하십니까. 11장 제네릭과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은 파라미터의 형식을 미리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 시점에 강력한 타입 체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타입이 틀려서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컴파일 시점에 미리 타입을 체크함으로써 런타임 시에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은 자바 1.5에서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이 말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말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네릭이 주로 사용되는 데는 어떤 클래스를 이제 담을 수 있는 리스트나 아니면은 콜렉션 쪽 프레임워크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클래스가 B 클래스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다라고 정의하는데, 이 B 클래스의 타입을 미리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클래스에서는 이 B 클래스만 받을 수 있어 라고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A 클래스는 이제 B 클래스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C 클래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는 컴파일 시점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제네릭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 근데 제네릭으로 정의를 해 놓지 않게 되면 컴파일 시점에 B 클래스가 들어오는지 C 클래스가 들어오는지를 A 클래스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시점에 나는 B 클래스만 받아야 되는데, A 클래스 입장에서요. B 클래스만 받아야 되는데 C 클래스를 받으면 런타임 중에 이제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디버깅을 할 때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자바 1.5부터는 아예 컴파일 시점에 A 클래스가 B 클래스만 받아야 된다 하면 아예 그냥 B 클래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제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은 클래스에서 받아야 되는 파라미터 형식을 미리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A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 키워드하고 클래스명하고 그다음에 꺽쇠하고 파라미터명을 이렇게 나열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에는 t, k, n, e, v라고 있는 값이 있는데요. 이 t라고 쓰면 이제 타입, 뭐 k라고 쓰면 키, 넘버라고 쓰면 n이라고 쓰면 넘버, 엘리먼트라고 쓰면 e, 밸류를 의미하면 v, 이렇게 임의대로 정해서 쓸 수 있고요. 이 값들은 딱히 뭐 저기 정해진 건 이렇게 자바에서 준비된 얘네들을 갖다 쓰는데, 이거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의미를 맞춰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보시듯이 타입, 꺽쇠, 스트링 하고 A라고 정의하면 이 타입 클래스는 이 스트링만 받을 거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티저나 넘버가 오게 되면 이 클래스는 그 인티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아예 컴파일 시점에서 컴파일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스트링만 애초부터 들어갈 수 있는 클래스야 라고 정의를 하는 게 바로 제네릭입니다. 제네릭 메소드는 제네릭 클래스 를 인자로 받을 때 제네릭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를 인자를 받게 되면 클래스를 메소드를 정의하는 부분이랑 메소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타입 추론을 쓸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여시고요. 어제 저번 장에서 했던 것들은 다 닫으시고 새로 예제 파일을 하나 여시는데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름을 맵으로 하겠습니다. 맵 k v 이렇게 이름을 받겠습니다. 이 맵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인자를 받을 겁니다. k와 v 이 두 개의 인자를 받을 거고요. 이 k는 키를 의미하고요. v는 밸류를 의미합니다.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안에다가는 간략하게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는 키를 반환하는 getKey 메소드입니다. 키를 반환하는 getKey 메소드는 반환되는 타입으로 k를 반환합니다. 이 k는 어떤 값이 아직 들어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alue 값을 반환합니다. 이 밸류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v 값을 반환하는데, 이 v 값은 결국에는 맵 클래스를 선언할 때, 맵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구현체에서 선언할 때
선을 사용할 때 이 v 값의 자리에 인자로 들어온 클래스를 아무래도 반환을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샘플 맵이라는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든 맵이란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니쉬를 누르면 자동으로 껍데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K와 V에 대해서 K와 V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컴파일 에러가 계속 나는데요. 잠시만요. 네, 인플리먼트 받은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껍데기를 일단 만들겠습니다. public k get key 메소드를 만들고 내부는 return null로 일단은 return key로 하는데요. 키는 뭐냐면은 여기서 선언할 겁니다. private key 타입의 키고요. 그 다음에 value v 타입의 value입니다. 그리고 이 키와 그 다음에 이 value를 반환할 수 있는 각각의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return this.value 되겠죠. 여기도 this 키워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키와 밸류를 어디서 세팅하느냐? 생성자에서 세팅하겠죠. public sample map 생성자에서는 이렇게 꺽쇠 가로 안 넣어도 됩니다. 키에 v 타입의 value를 생성자에서 넣어서 this.key에다가 키를 넣고요. this.value에다가 value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샘플 맵은 완성이 되죠. 네. 그러면 일단 이 샘플 맵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샘플 맵을 샘플 맵 클래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 샘플 맵 클래스 생성할 때는 K와 V를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이 K와 V 자리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SM1을 선언하고요. new sample map 그 다음에 string 인자로 키의 인자로 string 밸류의 타입으로 밸류의 인자로 스트링을 받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에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생성자에다가는 키에다가는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다가는 LEE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컴파일 에러 없이 닫혔죠. 이 의미는 이 샘플 맵의 클래스에는 두 개의 인자를 타입 파라미터를 받을 것인데 이 생성자에서는 생성자에 쓸 때는 스트링과 스트링 타입만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샘플 맵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티저 키에다 인티저 그 다음에 값수형에 대한 밸류를 넣겠습니다. 스트링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new를 이용해서 동일한 스트링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숫자 1을 넣고요. 여기다가는 PARK를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컴파일 에러 없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키와 밸류 자리에 K와 V 자리에는 스트링, 인티저 스트링 여러 가지 타입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자기가 임의대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m.sm1.get key 메소드와 sm1.get value 메소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결과에는 생성자에서 넣은 1과 리가 출력되겠죠. 네, 1과 리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는 주로 저희가 이제 선언해서 사용하는 일보다는 아무래도 그 직접 선언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콜렉션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주로 이제 콜렉션 프레임워크겠죠. 콜렉션 프레임워크를 쓸 때 많이 이런 식의 제네릭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제네릭 타입에서는 그리고 또 뒤에서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 컴파일러는 메소드 호출 시에 또는 객체 생성 시에 제네릭 타입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자의 타입이나 호출되는 결과를 호출 결과로 반환되는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크박스하고 t extend number라고 쓰면 이 의미는 아까 전에 k와 v처럼 단순하게 이제 값 하나, 값 두 개를 썼던 것과 다르게 t란 값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값은 넘버를 상속값은 클래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t extend number라고 하면 넘버를 상속받은 타입만 이 주크박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의미는 인티저 또는 더블 같이 넘버의 하위 클래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용할 때는 이제 new 인티저, 그래서 인티저만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인티저나 뭐 더블 뭐 이런 식의 넘버를 상속받은 클래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텐드 키워드 말고도요, 물음표를 사용해서 객체적으로 어떤 객체가 들어올지 이제 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물음표 기호를 사용해서 특정 타입을 상속받은 클래스만 들어올 수 있거나 또는 슈퍼 키워드를 사용해서 특정 클래스를 의 부모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하한 와일드 카드에 나타나는 의미는 물음표 물음표는 T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하나 와일드 카드의 익스텐드는 T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를 때는 꺽쇠하고 물음표를 아예 넣어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어떤 클래스가 들어올지 모르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제한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와일드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네릭 클래스는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하거나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직접 이제 생성하거나 선언하는 일보다는 이제 사용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바 1.5 들어서 이제 나타난 이제 어노테이션인데요.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정보를 갖다가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로서는 동작하지 않지만 메타데이터 정보를 갖다 설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언 방법은 퍼블릭 하고 골뱅이 기호를 하고 인터페이스, 실제 이건 인터페이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명을 해서 이 내부에다가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골뱅이 디스크립션, 바로 그 어노테이션 명을 적겠죠. 앞에다 적고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하고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선언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사실 인터페이스 아니지만 디스크립션이라고 클래스명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골뱅이를 붙이고요. 이제 어노테이션입니다. 스트링 어서 하고 열고 닫고 스트링 데이트 열고 닫고, 그리고 메소드와 또는 생성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int 버전 메소드와 비슷하게 생겼죠. 디폴트는 1이라고 디폴트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pdated by 라는 메소드로 디폴트는 스트링 형태로 na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 메소드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립션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어노테이션. 네,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만들고요. 뭐 사실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립션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여기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임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디스크립션 임포트를 굳이 같은 디렉토리 있으면 받을 필요 없이요. 필요한 항목들을 여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스에다가 아이디나 아니면 데이트에다가 130101 그다음에 콜론하고 컴마로 구분하고 버전은 이제 1이다. 그다음에 업데이티드 바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데이티드 바이가 글자가 틀렸나요? 업데이트 이가 하나 더 있었네요. 네. 업데이티드 바이 테스트 어노테이션 가면 업데이티드 바이 네, 계속 에러가 나는데 undefined 됐다고 나오네요.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네. 글자가 네, 업데이트가 D가 빠졌네요. 네. 사소한 오타지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버그 잡는데 오히려 시간을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그 잡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스 코드는 자기가 버그를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옆자리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쉽게 더 잡을 수 있고요.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면 더 버그를 훨씬 잡기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되고 이 코드는 프로그램 코드로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릭과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